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입니다. 대통령이 이 무모한 인사를 끝까지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 한마디로 부적격과 면죄부의 인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사도 회전문식에 또 소위 캠코더식의 자기 사람만을 앞세우는 그런 인사가 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야당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마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부처의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67개 부처 장관들이 교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김민지 기자, 야당이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이번에 대상자 가운데 한 2명에 조금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야당이 관심을 집중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인물 2명은 바로 누굽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과 문정인 특보입니다. 조국 전 수석은 법무부 장관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문정인 특보도 주미대사로 내정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다. 하나마나한 개각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차근차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내일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명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조국 전 수석이 고발을 당했답니다. 사실상 지명 하루 전날 이 고발을 당한 셈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조 전 수석은 SNS 중독자로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을 쉼없이 올려 나라를 두동강이 되고 있다. 자신만 옳고 본인의 뜻과 반대되면 모두 친일파로 매도하는 편협한 사고를 가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 오늘 조국 전 수석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좀 보이네요. 조국 폴립해서 법무부 장관 아웃 이런 문구도 보이고요. 이준석 의원은 조국 수석이 고발당한 이유가 소셜미디어에 글 올리고 이런 것 때문인가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 저분들은 이제 사실 로스쿨 제도보다는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국 수석의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에 우선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고요. 대신 이번에 고발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것에 대해 가지고 조국 수석이 이제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구역질난다 이런 표현까지.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영훈 교수도 물론 반박하는 영상을 올리고 했지만은 저분들은 이제 이영훈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조국 수석을 이제 고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 출판사에 대해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분이 이제 고시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 심리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사실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SNS에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부분 논란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수석이 얼마 전에 이제 민정수석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에 다시 복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좀 알려진 소식은 그렇다면 이제 복직을 했으면 교수니까 학생들 가르쳐야 될 텐데 지금 확인된 바로는 이런 거죠. 서울대 관계자는 조 교수로부터 강의 계획서를 받거나 강의 개설 계획을 전달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강의하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교수 입장에서는. 이를 두고 조국 전 수석이 이미 이제 법무부 장관 기용을 이미 예측하고 강의 계획서를 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울대 서울대 재학생들이 무슨 조사를 하나 했는데 조국 수석이 1등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에 가장 부끄러운 동문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투표에 붙였는데요. 조국 수석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 명이 있어요. 안민석 방금 보셨던 의원도 있고요. 심상정 대표, 그리고 손학규 대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등 여러 명의 정치인들이 있는데 1위 조국 전 수석이 차지했고요. 그 뒤로 유시민, 안민석, 이해찬, 나경원 이런 정치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예, 조국 89%. 네, 89% 첫 1,404명이 가장 부끄러운 동문이 조국 전 수석이다. 그 2위가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었는데요. 저게 보면요, 1인 3표제입니다. 한 사람이 어. 3명까지 찍을 수 있겠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89%라는 압도적인 표가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선 한 명은 기본으로 조국 찍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한 명은 조국 찍고 시작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랑 유승민 의원한테 제가 메시지 보낸 게 당신들은 어떻게 하셨길래 야당 역할을 하면서 3등 안에도 못 듭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 원래 야당이 굉장히 강도 높은 정권 비판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저런 순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저 1, 2, 3위가 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친여권 성향의 조국, 유시민, 안민석까지 이렇게 1, 2, 3위거든요. 예. 사실 야당 입장에서 다소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성적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박 의원님 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저는 조국 수석이 하도 SNS를 많이 하길래 무슨 정보통신부 장관이나 그쪽으로 갈 줄 알았고 또 죽창가를 부르길래 이 양반이 국방부 장관 가고 싶어서 죽창가를 부르나 그랬더니 이 법을 가장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한다고 해서 저는 딱 조국 법무부 장관은 운전으로 얘기하면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정인 주미대사 임명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자기 업무를 게을리했어요. 장관들에 대한 검증을 못해서 14명이나 여러 명이 낭만하거나 혹은 또 이 채택 보고서가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자기 업무를 부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교수 시절에 정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폴리페사라고 비판하신 분이 자기가 한 것은 안가주망 지식이나 사회 참여라고 이 미화시킨 내로남불의 전형이 법무장관 임명된다는 것. 예. 참 내일 두고 볼 일입니다. 김 원장님께서는 뭐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 기사를 보면서 저희가 저 기사 아까 그 사법시험 존치 모임 그 조국 교수에 대해서 비판한 그분이라든가 이 투표했다는 서울대생들이 뽑은 그걸 서울대생 전체로 이해할 정도로 저희가 어리석거나 순진하지가 않잖아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죠. 그러나 아까 그분이 그 모임이 몇 분이나 과연 모인데 대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문제 제기한 게 이영훈 씨인가 하는 그분이 뭐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읽고 구역질 난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제가 혹시 그거 사보실까봐 저는 구역질 이상이 나는데 그에 대해서 뭐 굳이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남자 주옥순 공부 조금 더한 남자 주옥순 같은 분인데 그런 걸 했다고 해서 저분들이 명예훼손 글쎄 저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예. 뭐 한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지금 저 서울대생들이 투표했다는 것이 과연 서울대생 전체인지 예. 아마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조국 교수를 비판한 모임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한 그 모임이라고 하는데 예. 저게 지금 전체 1인 3패에서 과연 몇 명이 한 건지 그냥 쭉 보시면 우리가 상식 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국면에서 볼 때 우리 나경원 대표가 저렇게 5등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게 별 의미 있는 전 투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김 원장님 아까 뭐 이영훈 관련해서 조금 약간 이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하신 거죠? 물론 개인 의견을 예. 전제로 말씀했는데 네.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조국 교수가 그렇게 구역질을 느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한다. 예. 말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생각이 글쎄 그렇게 조옥순 씨하고 크게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김민석 원장의 이제 개인 뭐 생각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쯤 하고요. 그렇다면 조국 전 수석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아까 김민지 기자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주미대사에 문정인 지금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가 이제 사실상 내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좀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요. 문 특보를 향해서 한미 동맹 파괴자 아니냐. 그리고 부적격을 넘어선 어떤 문제성 인사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들어보시죠. 한미 동맹 파괴자를 주미대사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 정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문정인 주미대사 임명을 마땅히 포기해야 합니다. 문정인 주미대사 부적격을 넘어서 극히 위험한 인사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국과 미국이 멀어져 가고 있는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 기용과 관련해서 약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문정인 특보가 그동안 이제 한 발언 때문인데요. 5.24 대북 조치 전향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한국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 다른 나라 대사가 아니잖아요. 주미대사에 기용될 분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주미대사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정인 특보의 지난해 8월 발언입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이 있고 적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한 국가가 제일 좋은 것은 동맹을 거의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래야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적대적 환경이 없어지면 결국 우리는 동맹보다는 안보 공동체로 가야 될 것이다. 자, 좀 전에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렸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던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 기용, 이준석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본인이 저런 말을 한 다음에 항상 논란이 있을 때만 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개인 의견. 학자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특보일 뿐이지 월급 하나 받는 거 없는데 정부 입장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월급 받는 자리 가시니까 저게 본인이 소실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될 거라 이렇게 보고요. 사실 우리 김현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군복 입고 쇼한다다가 임명되니까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가기 전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확답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방금 전에 본인의 안보에 대한 관점 자체가 동맹에서 벗어나가지고 거의 영세 중립국으로 선언해야 된다 정도의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상당히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미동맹 깨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하.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답을 안 한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전에 노영민 주중대사가 임명됐을 때 사실 중국 측의 반응을 제가 사적으로 들어보면은 저분의 임명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대사 임명은 상대국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미국에 반동맹론자인 것으로 알려진 이제 문정인 교수가 임명되게 되면은 미국 쪽은 상당히 강한 이제 의도로 받아들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미 대사를 교체해야 될 그런 어떤 요인은 어디서 발생했는지 참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조윤재 대사가 사실 최근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할 만한 거는 그때 강효상 의원 평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책성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정인 주민 대사가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임명된 지 뭐 청문 대상은 아니겠지만은 한번 문정인 주민 대사가 출국 전에 언론에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 기용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봤습니다.